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일요일 여러분과 미스테리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루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사진 한 장 띄워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몽골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평가받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1206년 데칸으로 추대가 되었고요. 세계 역사상 최단시간 최대 영토, 그것도 군 총지휘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서쪽으로는 러시아 평원까지 엄청난 영토를 뻗쳤던 남자. 66세의 나이로 사망하며 대륙 정보로도 죽음으로써 막을 내렸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지 혹시 짐작을 하십니까?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칭기스칸은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 그래서일지 모르겠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내부에 보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진실과 거짓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어디까지가 진짜고 허구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공통적인 이야기는 있습니다. 칭기스칸 무덤 안에는 많은 처녀와 그리고 말, 순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복전쟁을 하면서 얻었던 금과 은을 비롯한 보물 등 전리품이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 중입니다. 해서 고고학자들이 꽤 오랫동안 각 팀을 꾸리며 접근을 했지만 한 번도 발굴해내지 못했지요. 중국 자체에서도 중국 땅에 들어선 역대 왕조의 무덤을 거의 모두 찾긴 했는데 유독 몽골이 세운 원조 황제의 무덤만을 확인하지 못해서 아직까지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발굴을 얼마만큼 시도했을까요? 칭기스칸의 무덤을 발굴하기 시작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뭐 때문에 발굴이 그동안 안 됐었냐면 소련입니다. 소련의 위성국가로 있었던 꽤 오랜 시간 동안 소련 자체는 칭기스칸을 폄하했습니다. 즉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했고 외국인이 탐사하는 것도 불허용, 아예 가지 못하게 했죠. 해서 개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1990년이 되어서야 몽골이 소련 영향권에서 벗어나며 그 다음에 무덤을 찾기 시작한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처음으로 찾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입니다. 자, 근데 일본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칭기스칸의 무덤을 찾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몽골의 전역을 위성 촬영을 하면서 다른 이익, 즉 지하자원 매장에 대한 걸 확보해서 다른 이익을 취득한 걸로 확인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돼서야 어떻게 보면 칭기스칸의 무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하며 미국인, 독일인, 영국, 러시아인들이 수백만 달러의 탐사 활동을 모두 시작했지만 실패를 합니다. 특히 이곳을 많이 탐험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미국 시카고 출신의 변호사 모리 크라비츠라는 사람입니다. 1992년부터 약 20년 가까이 칭기스칸 무덤을 찾는 데만 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결론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찾을 뻔한 적은 있었습니다. 2002년이었는데요. 모리 크라비츠가 이끄는 팀이 우연히 한 시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사 시신을 하나 찾은 거죠. 군대의 시신입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거 칭기스칸 무덤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며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심한 돌풍도 불고 돌이 굴러 낙하하기 시작하며 발굴 단원들이 부상을 입기 시작을 하고 차량을 운송하던 운수업체 직원들이 사고로 숨지기도 하고 발굴단 내부에 이상한 전염병도 돌아 인명피해까지 납니다. 결국 작업을 중단했지요. 그때 당시 몽골 언론은 칭기스칸의 무덤에 저주가 존재한다. 이 이야기가 매우 심해지다 보니 당시 바가반디 대통령입니다. 몽골 대통령은 앞으로 탐사 작업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막았습니다. 그렇게 칭기스칸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 왔었어도 제대로 탐사를 못하고 있었던 거였지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무덤을 유추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가 나와있고 과연 무덤이 어디일지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찾았던 데가 정말 징기스칸의 무덤일까라는 궁금증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기스칸이 어떻게 죽었고 무슨 기록이 남아있는지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칭기스칸의 죽음인데 영웅의 업적 그만큼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됩니다. 1227년 8월 18일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죽음 자체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하나 전투 중에 입은 부상 때문에 사망했다. 그게 악화돼서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몽골 비밀 역사서에 따르면 마르코 폴로도 똑같이 주장했다고 하는데 적의 화살을 맞은 상처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지며 생긴 상처가 심해져서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암살설, 다른 부족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린세스죠. 공주가 와서 암살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더 미스테리하다는 건 어디에 묻혔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소리거든요. 아니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그렇게 넓은 제국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칭기스칸의 무덤과 관련된 기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무덤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8개의 흰색 게르로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체나 유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유품이었죠. 화살, 활, 안장 이런 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물인 겁니다. 그거를 봐서 어떻게 보면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왜냐면 워낙에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초원각지를 순행하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 중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칭기스칸 릉이라는 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실제 시신이 있는 건 아니죠. 실제 무덤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무덤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에서 하나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기록을 확인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탕구드, 즉 서한데 탕구드 사람에게 칭기스칸이 두 번째 원정하고 무찌르고 돌아와 돼지에, 1227년인데 하늘로 올랐다가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1227년에 전쟁 끝나고 나서 사망했다. 그 기록이 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몽골 제국의 역사서인 원사본기에 따르면 원사태조, 칭기스칸을 일컫는 건데 원사태조 22년, 그게 1227년입니다. 칭기스칸을 기련곡에 안장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련곡이라는 게 칭기스칸만 안장한 게 아니고요. 알아두셔야 될 게 칭기스칸의 뒤를 이었던 태종, 오고타이, 그리고 정종 몽케, 세조, 쿠빌라이 등 총 9명의 황제를 기련곡에 묻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기련곡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게 뭐지? 어디지? 그러니까 지금 그 이름이 어떻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적혀있는데 굉장히 소름 돋게 적혀있습니다. 칭기스칸의 시신이 40일 거리 정도로 옮겨졌는데 도중에 마주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13세기 후반에 이 지역을 여행하며 무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그 누구도 어딘지 모른다라고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기록에 답니다. 당시의 기록, 나중의 기록. 찾아봐도 이거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지요. 자, 그럼 우리는 위에 나온 언급된 걸 가지고만 좀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마르코 폴로 여행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모르지? 그 이유가 징기스칸의 유해는 죽은 뒤 병사들의 호의에 따라서 뜻에 따라 묻혔다고 적혀 있는데 표시도 없고 묘비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주치는 사람은 전부 죽였고 비밀 장례를 치르고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도 학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 그래 죽였어, 좋아. 그리고 장례식에 있는 사람을 죽였어. 아니 근데 죽인 사람들은 기억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을 죽였다? 죽인 사람들은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히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사람을 죽인 군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군사들을 다른 군사들을 시켜 또 죽입니다. 그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누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또 죽이고 죽인 사람을 또 죽여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와 전혀 동떨어진 거지요. 아니 저 사람들 다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쪽에서 그냥 죽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예 기록부터 기억부터 말부터 어떤 것도 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지역 자체도 말로 계속 수천 마리의 말로 밟아놔서 토양을 다져놓기 때문에 절대로 못 찾겠다. 기록도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기련곡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이죠. 기련곡이라는 건 옛날에 거기서 불렀던 명칭이지 지금까지 내려와서의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기련곡으로 유추할 수 있는 곳이 몇몇 지역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기련곡은 포두 지역이다 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내몽고 중부, 황하 북쪽에 있는 게 포두인데요.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몽골의 전통 때문입니다. 몽골의 전통상 말책직을 떨어뜨린 장소, 거기를 자신의 무덤으로 만든다라는 전통이 있었는데 칭기스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말책직을 떨어뜨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련곡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기련곡은 델리운 불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은 왜 그랬냐면 칭기스칸의 고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련곡 아니야? 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매우 단순하네요. 여기를 모두 다 뒤져봤지만 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기스칸만 묻은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황제들도 묻었기 때문에 분명 흔적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넓은 지역, 몽고 전체로 봤을 때보다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이 두 지역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그럴 이유도 있습니다. 몽골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초원의 땅이지요. 봉분 하나 없이 묻혔다라는 이야기는 이 드넓은 초원, 개발되지도 않은 이 땅에서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기련곡과 관련되어 있는 힌트들. 그리고 가장 가능성 높은 데가 한 군데 확인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산이네, 협곡이네, 엄청 넓습니다. 기련곡은 바이칼 호수 서남부에 있는 부르칸 칼둔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가장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째, 몽골인들 역사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고국 쿤티 산맥의 부르칸 칼둔 산 근처에서 사냥을 하다가 이곳에 자주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막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으면 여기다가 묻어달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아니냐라는 의문. 두 번째, 부르칸 칼둔은 칭기스칸에게는 삶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때 메르키트 부족과 전쟁을 하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도망친 산이 바로 이 부르칸 칼둔입니다. 그래서 이 산 내부의 경내로 도망을 쳤는데 그것을 산 노파로부터 피난처를 제공받았고 그때 이후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 산 방향을 보며 산을 기리겠다, 이 산을 보며 희생과 기도를 하겠다 라고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아니지 않냐, 이곳이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지요. 세 번째,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몽골 다한카 시절에 있는 힌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투맨입니다. 우리말로는 만오대, 만인대라고 부르는 호위대입니다. 천오대의 연장선상에서 10,000명의 병력을 공출한 집단인 건데 투맨이 총 6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중 우랑칸 투맨이라고 불렸던 그 투맨 집단이 칭기스칸의 묘와 그 이후에 9명의 황제 칸의 묘를 지켰던 후손입니다. 우랑칸 천호의 후손이 우랑칸 투맨인 거죠.
그래서 우랑칸 투맨이 배치된 지역이 그쪽이 칸들이 묻힌 지역이다. 거기가 바로 hen티 산맥의 중턱으로 확인되는데 거기가 부르칸 칼둔입니다. 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호대가 지키고 있던 지역, 함께 있던 지역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칭기스칸 이후의 칸들을 안장한 무덤, 이게 바로 부르칸 칼둔 어딘가고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긴 한다. 근데 어딘지는 알 수 없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매우 넓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는 가장 넓게 알려진 게 바로 이 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정말 이대로 묻어둬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둬야 되는가 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내에서도 직접적인 발굴을 막았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오지 않는 한 발굴 작업을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2008년 봄에 알버트 유민 린이라는 박사가 엄청난 시도를 합니다. 명칭으로 따져드리면, 그대로 번역해서 알려드리면 비침습적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가지 않고 유물을 찾겠다. 왜냐면 이곳은 개발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찾는 겁니다. 당시 연구 과학자였는데요. 한 명의 고고학자가 이 전체 지역을 차지한다. 모두 찾아봐서 하나씩 포인트를 찍는다. 근데 상식적으로 처음에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떠냐면, 한 명의 고고학자가 찾으려면 2만 개의 스크린을 찾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2만 개입니다. 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오그래픽 웹사이트의 궤도 위성을 찍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를 찾았습니다. 6개월간 함께 약 1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같이 찍으면서 찾았고 결국 100개의 포인트를 찍게 됩니다. 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5개의 유적지를 찾게 됩니다. 여기가 칭기스칸의 무덤이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고도 미리 유출을 한 거죠. 여기를 발굴했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오기는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일부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일부는 몽골 시대에 걸친 무덤들, 실제 칸의 무덤은 없었습니다.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은 거죠. 해서 2012년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보고 2017년에도 확인해봤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라져 있는 거죠. 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능성 네 번째인데 칭기스칸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칭기스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기련곡이라는 말은 우리 서양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아틀란티스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을 얘기하는 것.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게. 그래서 9명의 칸을 묻을 때 넓은 지역을 통솔했던 국가다 보니 그 넓은 지역으로 따로 묻어 놓은 거라 확인이 불가능하며, 애초에 묻었을 때 당시부터도 여기 즉 칸을 칭기스칸이 사망했다, 무덤을 만다, 장례식을 한다를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존재를 시켰고 그 모두를 죽였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즉 찾을 수가 없다. 칭기스칸의 무덤은 이미 어딘가 개발된 땅 밑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영원히 보이지 않는 땅, 호수로 가려졌거나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냐면 실제적으로 기록을 살펴보면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원래 사람들 사이에서도 물 안에 시신 있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칭기스칸의 무덤을 만들 때도 근처에 있는 호수의 모양을 바꿔놨다라고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기술력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묻어지고 뚝이 바뀌고 다시 그게 커져서 만약 호수 자체가 칭기스칸의 무덤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온 거죠. 즉 영원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연 칭기스칸을 포함한 칸들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몽골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국가에 있는데 그 국가들은 관심이 없는 걸까요? 세계는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몽골인들은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몽골인들 중에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이게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왜냐면 몽골인들의 머릿속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무덤을 열면 안 된다. 무덤이 열리면 이 세상이 끝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 사이엔 못 찾는 게 아니다, 안 찾는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칭기스칸, 그 칸의 무덤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을 속이고 우리들,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까지 속이게 아닐까라는 궁금증도 듭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칭기스칸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저는 1호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용을 저희도 사실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칭기스칸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이걸 왜 발굴해야 돼? 왜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 칭기스칸 군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대요. 되게 적은, 어떻게 보면 기병이죠. 적은 그 군대를 가지고 정말 단기간에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사실 뭐 그 이후에도 연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걸 연구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워낙에 많이 퍼져 있는 내용이라 상징적 가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기련곡이라는 그 말 자체에 대한 게 정확히 지명이 어딘지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칸이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도 자신의 무덤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드넓은 평원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디서 그렇게 평원을 만들었지? 어디지? 그러니까 매치가 되는 데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산이라고 생각할 때는 말로 밟아나가가지고 평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애매하고, 평지가 됐다는 얘기? 근처에 물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호수가 있었다, 강이 흐른다. 근데 그걸 매치시켜봤을 때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깊게 파서 묻었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하 탐사들이 다 쐈어요. 레이저까지 다 확인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는, 혹시라도 이게, 저도 이제 그냥 이거는 이제 뒷이야기니까 그냥 하는 건데, 혹시라도인데 칸이 자기가 묻힐 때 했던 얘기 중에, 뭐 예를 들면 뭐 같이 순장시켰다 뭐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금속 장치를 안 넣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름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시신만 넣어놓고 다져놓은 거라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남은 거 아닌가? 그냥 정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보물이 있을 거야,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찾아보기 위해서 뭐 금속 탐지기나 뭘 해본 거지만, 실제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예 찾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얘기들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몽골 그 이후에 9명의 칸이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물론 그냥 뒷이야기니까 얘기를 드린 건데, 9명의 칸이 똑같이 기련곡에 묻혔거든요. 그럼 9번이나 생사람 다 죽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잘해보면 봐봐요. 죽이고 죽였잖아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장례식에 참여한 애들 누군가 와서 몇 명에서 야 얘들 다 죽여, 얘 죽였고, 그러면서 죽인 애들을 또 누가 죽였고 해서 이제 기억에서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9명의 칸을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9명의 칸을 다 그렇게 했다는 9번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그 후손들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저기 가면 다 죽는 거 아는데 과연 갔을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몰랐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을 텐데 그 시신들이 어떻게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체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정말 갑옷부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묻어놔서 매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도 있긴 해요. 9명의 칸을 기룡곡에 묻었다고 하니까 기룡곡에 대한 힌트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룡곡에 대한 힌트가 외부에 남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몽골 제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세워졌을 때 혹시 뭐 거기 말 그대로 도구를 해놓은 거 아니냐. 근데 도구를 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유품 유물들이 더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따로 없고, 뭐 기록이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찾으면 찾았다고 어디에 기록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어느 국가의 기록에도 나와 있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미스테리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어떤 걸 얘기해도. 그러니까 기련곡인 것 같은데 여기 기련곡이 맞아? 근데 이거조차도 애매하고 기련곡이라고 보기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칭기스칸이 얘기했던 유언과 맞지도 않고, 묻어놨다고 얘기한 것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봐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 9명의 칸을 묻었다? 그럼 그 칸들은 그 위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비밀은 원래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기련곡이라고 얘기를 해서 9명의 칸들,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얘기해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모를까라는 생각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들끼리만 관리를 했겠지.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딘가에 흔적들과 기록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다는 게 기련곡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신빙성을 많이 느꼈어요. 가장. 그러니까 기련곡이라는 건 아틀란티스처럼 어딘가 실제 존재하는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사후세계 같은 거, 기련곡, 거기에 가면 칸들이 모여 산다, 뭐 이런 상징적 의미고, 칸을 이제 다른 곳에다가 다 묻어놨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아니고, 왜냐면 한 곳에 모아놨으면 그게 외부에 얘기가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칭기스칸의 무덤, 특히 기련곡이라는 것 자체, 워낙에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넓은 영토의 상징적인 존재들에다가 묻어놓은 거고,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고, 그래서 기련곡이라고 부른 거고.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죽음의 위치를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기련곡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를 보면, 글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물론 약간 느낌마다 다른 건데 곡이란 말이야. 기련곡이잖아요. 그러니까 협곡이잖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러니까 이제 저승으로 가는 문, 그런 의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징적 존재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저희들도 쭉 내용을 봤을 때는 기련곡은 실제 존재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와서 기련곡 유추해가지고 여기 아니야 하고 다 뒤져봤자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참 뭔가 여러 가지의 내용들,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냥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무덤이 불확실한, 그러니까 무덤이 사라져 있고 자신의 무덤을 감추고 싶어했던 왕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자신이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아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리고 그냥 지나가서 뭐 성군이다 뭐다라고 알려진 왕들은 자신의 그 무덤이라든가 그 릉이라든가 자신의 업적을 남겨놓으려는 게 강한데, 정복 전쟁을 많이 하면 그리고 막 도굴도 많이 했고, 자기도 군자금 모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자신의 무덤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죽음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던 왕들은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안 남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서, 자기가 워낙에 저질러 놓은 게 강하니까 언제든 보복당할 수도 있고, 언제든 나중에 뭐 그런 게 너도 했잖아 이러면서 막 다른 애들, 나중에 후손들이 막 그걸 명분이라고 하잖아. 명분 삼아서, 아니 이 사람도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나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명분을 따지면 답이 없으니까. 원래 옛날 약간 역사서 보면 명분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도 도굴을 할 때도 도굴하는 이유를 들고, 얘도 옛날에 이렇게 도굴 해가지고 해가 나라 세웠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뭐 이런 명분 있잖아요. 그 명분에 대한 게 왜냐면 성군의 묘를 파헤칠 수는 없잖아요. 성군이고 유명한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건 민심을 조진다는 얘기잖아.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 그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명분을 자기도 그렇게 세웠으니까 자기의 무덤도 누군가가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냥 물론 의심이에요. 그냥 대부분 보면 약간 그렇더라고. 대부분 왕조를 대부분 만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고, 왕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